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절대 등 돌리지 않을 완벽한 내 편이 있으신가요? 내가 위험에 빠지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지켜줄 사람 말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궁궐 안에서 든든히 내 곁을 지켜줄 내 편들과 함께 권력의 정점까지 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뒤에서 왕처럼 조선을 호령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5세기 대군 부인 정의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록 속 중전의 이야기는 책봉을 받았을 때, 왕자를 출산했을 때, 연회를 열었을 때 정도만 남아있고 중전의 실제 목소리는 실록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전의 의견이 실록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의왕후입니다. 세조는 실제로 중전과 정사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정의왕후는 어떻게 세조의 신뢰를 얻은 것일까요? 1453년 10월 10일 밤입니다. 수양대군이 반대파 김종서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송석송과 유형, 민발이 앞으로 나서 수양대군을 말렸습니다. 대군마마, 먼저 주상께 아래소서. 명 없이 김종서를 치시면 대의가 아니라 역모로 몰릴 수 있사옵니다. 대군마마, 다시 생각해 봅소서. 내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거라. 15세기 대군 부인 정의왕후가 갑옷을 들고 수양대군 곁으로 와서 말합니다. 두렵지 않으시오? 저는 대군자가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옵니다. 정난이 실패한다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대군자가 그 길이 저승길이라 할지라도 대군자가와 함께 걸을 것이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날 이후 중전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조는 중전의 의견을 실록에 담습니다. 전하, 공신 홍윤성을 모함했다는 죄로 김분과 김인을 사형에 처한다 들었사옵니다. 대역죄인이 아니라면 유배를 보내 죄를 물으시고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요즘 죽을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자가 너무 많았사옵니다. 듣고 보니 중전의 말이 옳소. 김분과 김인을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도록 하겠소. 내가 없는 동안에 처리할 일이 있으면 중전의 명을 받아 처리하라. 나라 일도 군사 일도 중전의 지시대로 처리하라. 조선에서 중전이 공식적으로 나랏일을 대신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궁을 비우는 경우에는 세자나 대신이 대신 정사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세자가 아닌 중전에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왕후는 그 신뢰를 과신하여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 아직 벼슬하지 못한 자들이 많으니 모두 벼슬을 주도록 하겠소. 이씨 심씨 집안 사람들도 벼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윤씨 집안 사람들만 쓰겠습니까? 제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습니다. 중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매우 옳소. 정의왕후는 세조에게 얻은 신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신뢰를 자신의 정치적 권위로 바꿀 줄 알았습니다. 왕이 중전을 믿는다는 사실이 반복될수록 신하들 역시 중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왕후에게 세조는 남편인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조정전제로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렇게 정의왕후는 세조를 통해 조정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정의왕후의 리더십에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최고의 조력자는 바로 상궁 조두대였습니다. 조두대는 광평대군 집에서 일하는 노비인데 매우 총명하여 이두와 한자에 능통하오. 궁녀로 두는 것이 어떻겠소? 제가 곁에 두고 지켜보겠사옵니다. 왜 정의왕후는 조두대를 곁에 두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사람이 바로 조두대였던 것입니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은 예종마저 이듬해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왕이 죽은 그날 다음 왕을 결정한 것은 정의왕후였습니다. 13살 어린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주상께서 아직 어리시니 대비마마께서 나라 일을 직접 살피셔야 하옵니다. 내가 한자를 읽지 못하니 어찌 정사를 듣고서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수렴청정을 하려면 신하들이 올리는 보고서와 상소들을 읽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문서로 정리해야 하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조두대의 총명함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한자를 알지 못한다. 앞으로 문서는 네가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라. 다만 나라의 기밀이니 한마디도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궁녀는 왕실에 대한 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 충성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조두대는 정의왕후에게 충성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산업이 조두대는 세조 때부터 지금까지 궁궐에서 충성돼 일했으니 앞으로 영원히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 조선 초기에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경우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조두대에게 명확한 보상을 해준 것이죠. 정의왕후가 조두대에게 부여한 권력은 조두대의 가족이 당당하게 사대부들과 다툴 정도의 권력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들이 조정을 유린하는 것 같았다고 기록할 정도였죠. 정의왕후는 조두대의 충성과 함께 7년간의 수렴청정을 무사히 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성스러운 상궁이 곁에 있다 해도 조정신하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권력은 바람과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정의왕후는 죽을 때까지 조정신하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권력의 핵심 축인 한명회와 신숙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의 핵심 설계자였고 세조 정권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세조가 당 태종의 위징에 비유할 만큼 신뢰한 최고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예종이 죽은 날 정의왕후는 다음 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왕이 될 후보가 몇 명 있었지요. 원자는 아직 갓난아기이고 월상군은 병이 있습니다. 자상군은 어리지만 세조께서 늘 그 기상과 그릇을 칭찬하며 태조에 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상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실로 마땅하신 생각이 옵니다. 부디 슬픔을 이기시고 종사에 매지나옵소서. 정의왕후는 바로 자상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명회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자상군은 신의 사위가 아니옵니까? 자상군께서 보위에 오르시면 신의 딸이 중전이 될 터이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래서 한명회는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물러나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술 한 잔도 못 마시옵니다. 그리고 신숙주입니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사돈관계입니다. 한명회의 딸이 신숙주의 아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권력의 핵심 축이 서로 연결돼 있었죠. 신숙주는 이미 자상군이 다음 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신숙주의 판단을 먼저 읽었고 그 판단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숙주가 스스로 나서서 그 결정을 공식 지지합니다. 대비마마, 대신들이 자상군을 반대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결정권은 대비마마에게 있사옵니다. 신이 대신들을 설득할 것이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할 때 정의왕후가 나는 글을 잘 모르니 정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물러서려 하자 신숙주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승지들이 문서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것이옵니다. 그러면 정사를 판단하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옵니다. 정의왕후는 신숙주를 좌리공신 1등에 책록합니다. 좌리공신은 새 왕을 세우고 초기 전국을 안정시킨 공신이라는 뜻이죠. 정의왕후는 신숙주를 통해 리더십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권력으로 죽는 날까지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최초는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죠.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편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해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한 중전이 됐습니다. 1483년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장례는 왕에 준하는 예우로 치러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만들어온 리더십의 결과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가 세조의 중전이었다는 이유로 악녀라 칭하기도 합니다. 여인이라는 자리에 있었으나 최고의 권력을 쥘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뛰어난 처세술과 용인술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글은 몰랐으나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